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세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스팅 공포 라디오 시작합니다. 제목, 드루이드 신앙.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유럽의 고대 종교인 드루이드 신앙과 관련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우선 드루이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드루이드란 과거 켈트족 사회의 제사장을 뜻하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숲과 나무를 신성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겨우살이가 휘감긴 참나무 아래에서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에는 끔찍한 이면이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나 지프로 거대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만들고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가둔 뒤 불을 질러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 즉 인간 제물 의식도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숲을 불법으로 훼손하면 나무가 입은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범인에게 입혀서 나무에 묶어두는 잔혹한 형벌도 있었다고 하죠. 오늘의 주인공인 제3초는 직업 특성상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갈 일이 많으셨습니다. 이른바 해외 기술자인데 1년의 대부분을 북유럽 등 해외에서 보내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계시는데 지식도 풍부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주 호탕한 분입니다. 그런 삼촌이 30대 시절 결혼 전 숙모님과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행복하게 지낼 때 겪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삼촌은 옆집 이웃과 우연한 계기로 무척 친해졌다고 합니다. 옆집에는 나이가 지긋한 부부와 아픈 아들이 한 명 살고 있었죠. 남편분 역시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삼촌과 말이 아주 잘 통했고 아내분도 성격이 온화해서 서로 저녁 식사에 초대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겨울 함께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부부의 별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깊은 산속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처에 시냇물이 흘러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은 아들 요양을 겸해 가족끼리 놀러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애는 일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었다며 괜찮다면 삼촌처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쓰라고 흔쾌히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던 삼촌과 숙모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별장으로 여행을 가는 날이 밝자마자 두 사람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그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거친 산길을 차로 40분쯤 올라가자 마침내 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별장을 본 순간 숙모님은 감탄이 아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촌은 쓴 웃음을 지으며 당시를 회상하셨죠. 정말 허름한 판잣집 같은 느낌이었어. 멋진 통나무 펜션을 상상했는데 말이야. 그 부부의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속을만 했지. 그만큼 별장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부실한 목조 단층집이었습니다. 좁은 현관에 고양이 코만한 주방, 낡은 벽장에 들어있는 이불까지 실망스러웠지만 그나마 벽난로가 있는 거실이 조금 넓다는 게 위안이었습니다. 이미 도착했으니 즐겁게 보내기로 마음먹은 두 사람은 낮에는 물고기를 잡고 숲을 산책하며 야생 나무를 뜯었습니다. 저녁상에 바삭한 나물튀김을 올리니 나름대로 운치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산책을 할 때 삼촌은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별장이 겨우 보일락말락하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는 확연히 이질적인 굴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는 겨우살이가 빽빽하게 감겨 있었죠. 주변 나무들과 너무 달라서 분명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위적으로 심은 듯한 나무였습니다. 더 기분 나쁜 것은 그 나무 표면에 정체 모를 문자가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고대 드루이드 제사장들이 의식에 사용하던 오감 문자였습니다. 가로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세로나 사선으로 선을 그어 표현하는 문자인데 얼핏 보면 그냥 긁힌 상처 같지만 오컬트 지식이 있던 삼촌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런 외딴 산속에 다른 나라의 고대 켈트족 문자가 새겨진 참나무라니 무척이나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잠들기 전 삼촌이 문단속을 하려고 창문과 현관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왜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을까? 문과 창문 바깥쪽에 전부 걸쇠와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거야. 안에서 잠그는 창문 시야 너머로 바깥에서도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방 안에는
가구가 이상할 정도로 없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 뿐이었는데 그것들이 전부 나무로 된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삼촌의 머릿속에 불길하게 스친 단어는 바로 워커맨이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가두어 불태우는 잔혹한 인신공양 의식 말입니다. 삼촌은 숙모님이 불안해할까봐 이 사실을 숨긴 채 안쪽 창문을 모두 열어두고 혼자 밤을 새우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방이 얼어붙은 듯 기괴할 정도로 고요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살을 애는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 마당의 자갈을 밟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삼촌이 거칠게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옆집 남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삼촌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통이었습니다. 벽난로가 있는 집에서 스토브 연료가 떨어질까봐 가져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대는 그를 향해 삼촌은 바깥쪽 자물쇠에 대해 무섭게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집을 양도받을 때부터 있던 거라고 발뺌했죠. 분노한 삼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 저 뒷숲이 참나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당장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내일 당장 그 나무를 전기톱으로 잘라버리겠어! 그건 안 됩니다. 제발 그것만은! 나무를 자르겠다는 협박에 남편은 결국 무릎을 꿇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불치병에 걸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치료도 통하지 않아 절망에 빠져있던 15년 전 남편은 출장기였던 영국 웨일즈의 한 외딴 마을에서 드루이드 주술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주술이 깃들었다는 참나무 묘목과 신성한 낫을 거금을 주고 사서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그가 전수받은 비술은 매월 6일 흰 옷을 입고 참나무에 올라가 낫으로 겨우살이를 베어낸 뒤 나무 뿌리에 생재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햄스터, 길고양이, 유기견 같은 작은 동물들을 바쳤는데 재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기하게도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선택한 최종 재물이 바로 삼촌 부부였던 겁니다. 하필 그날은 1월 6일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광기로 변해 이웃을 불태워 죽이려 했던 것이죠. 삼촌은 오컬트 지식을 동원해 남편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사람을 저주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라며 설득하자 쉰이 다 된 아저씨가 서럽게 대성통곡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에 잠에서 깬 숙모님도 그 비참한 사연에 눈물을 흘렸고 결국 남편은 내일 당장 삼촌 동행하에 참나무를 처분하고 별장도 정리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싶었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세 사람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에 있는 옆집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롭고 히스테릭했습니다. 처리했어? 바쳤어? 부지졌냐고? 온화해 보이던 옆집 아내가 사실 이 광적인 의식의 진짜 주도자였던 겁니다. 소름이 끼친 삼촌이 전화를 빼앗아 들고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삼촌이 경찰과 법적 처벌을 언급하며 강경하게 나가자 옆집 아내도 결국 악을 쓰다 단념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미 새벽 3시였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던 세 사람은 거실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산 위에서 내려와 별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등등한 한기를 느끼며 등산용 나이프를 꼬아잡았습니다. 혹시 집에 있던 옆집 아내가 벌써 온 걸까? 아니면 공범이 있는 걸까? 그 불길한 발소리는 정확히 별장 현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당신이야! 옆집 남편이 공포에 질려 문을 열었지만 이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것은 아내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결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이었는데 피부의 질감과 색깔이 거칠고 딱딱한 나무 그 자체였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손과 발이 서로 거꾸로 뒤집혀서 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뒤틀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숙모님과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괴물은 목구멍에서 곤충의 날개를 퍼덕이는 듯한 붕, 스스 하는 혐오스러운 마찰음을 내며 삼촌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양손을 뻗어 삼촌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삼촌은 이성을 유지하며 그것의 배를 향해 강하게 앞차기를 날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괴물의 배가 썩은 고목나무처럼 처참하게 부셔져 내렸습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끈적하고 시커먼 수액 같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 삼촌은 나이프를 찔러 넣고 닥치는 대로 그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괴물의 배 안에서 악취를 풍기는 진흙과 함께 수천 마리의 지네와 벌레들이 스스스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촌은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나무 조각과 벌레 자네들을 닥치는 대로 빗자루로 쓸어 벽난로 속 불길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지옥 같은 격투가 끝나고 자네를 모두 불태운 뒤 삼촌은 곧바로 남편을 시켜 집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내는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 아주 멀쩡하고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그제야 온몸에 힘이 풀리며 뒤늦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삼촌의 손발은 덜덜 떨렸고 숙모님은 삼촌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숙모님이 울음을 그치며 너무나 기이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아까 그 괴물한테 왜 옆집 아주머니 이름을 부른 거야? 어떻게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생긴 괴물을 그렇게 잔인하게 찌를 수 있어? 순간 삼촌의 척추를 타고 머리까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숙모님의 눈에는 그 끔찍한 괴물이 옆집 아주머니가 아니라 바로 삼촌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컬트 비술로 인해 참나무에 깃든 사악한 생명체가 재물이 끊기자 분노하여 스스로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이었죠. 그리고 보는 사람의 마음과 공포를 투영하여 가장 충격적인 모습으로 둔갑해 보였던 것입니다. 다음날 낮,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비칠 때 삼촌은 남편과 함께 뒷산의 참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나무 표면은 약 2cm 정도 깊이로 푹 파여 있었는데 정확히 160cm 정도 되는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의 머리 부분에는 삼촌이 어젯밤 괴물의 머리에 내리꽂았던 등산용 나이프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도착한 인부들이 참나무를 전기톱으로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톱날이 나무 몸통을 파고드는 순간 킥! 하는 기계음 사이로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부들에겐 들리지 않는 오직 그 사건을 겪은 세 사람의 귀에만 똑똑히 들리는 저주의 비명이었습니다. 나무 뿌리까지 통째로 뽑아내자 그 아래 흙더미 속에서 수많은 소 동물의 유골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부들도 기겁하여 서둘러 짐을 쌌고 그렇게 참나무는 완전히 불태워져 사라졌습니다. 이후 옆집 부부는 서둘러 이사를 갔고 삼촌과 숙모님 역시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던 두 사람은 잠시 헤어지기도 하셨지만 결국 상처를 극복하고 결혼하셔서 지금까지 부부로 잘 살고 계십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네. 이야기가 끝나자 숙모님이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직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삼촌은 마당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죠. 그러고 보니 우리 집 마당에도 참나무과 나무가 한 그루 있구나. 이사 올 때 길조라고 해서 심었는데 말이지. 나무든 주술이든 결국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법이야. 인간의 마음이 자아내는 광기가 가장 무서운 법이지. 삼촌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명절 때 맛있는 떡을 얻어먹으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삼촌 댁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켈트족 신화에 나오는 드루이드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 때부터 들은 바가 있는데 저주를 건 사람은 자신도 저주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